거친 오늘의 순수했던 그때를 그날을 떠올려 우리가 간다 정코와 얄리에 불량 비디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비디오의 정크입니다. 정코와 얄리 불량 비디오 정얄불의 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비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포비드님, 이제 명확히 해주세요. 어떤 걸 말씀이시죠? 깍두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예요? 겉절이에요? 뭐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깍두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아니면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할 건 제대로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짜 깍두기가 아닌 순댓국으로 따지면 순대. 아니 여기 순대 그리고 국 내가 국이야? 내가 국이야? 순대만 일단 딱 이제 두 분 나오는 거고 나는 이제 내장까지 뭐 드실 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제 참여하는 걸로. 사실 순댓국에 순대보다 내장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 지분을 늘려가겠다. 네, 이런 포부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복장부터가 네. 저희들은 그냥 놀러 온 복장이긴 한데 야 무슨 뭐 빵모자도 쓰시고 아, 랭보야, 랭보. 네, 지금 랭보. 시인 완전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원래 이러고 다니는 놈이고. 아 저 처음 봤어요. 제가 뭐 3년 넘게 봤는데 뭐 처음 봤어. 이 빵모자 나 처음 봤어. 그 전까지 그냥 볼캡 이런 거 쓰고 다니시고 아니면은 그냥 다니시다가 이 지금 빵모자로 멋낸 거는 저번에 형 라이브 이후에 처음입니다. 저 원래 복장을 좀 특이하게 하고 다니긴 해요. 아니 스탠다드해. 스탠다드한 편인데 뭔가 힘을 줬다. 그렇죠. 근데 물론 불량 촬영이니까 힘을 준 건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도 이러고 다닐 때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포비드님 라이브 때 본의 아니게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받았어요. 이게 방송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포비드님 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셨어요? 누가 이제 채팅방에 그런 식의 얘기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검은색 티만 입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 저격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흰 티, 검은 티만 입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딱 보자마자 내가 잘못됐구나. 참된 방송인이시네요. 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전 당당하게 검은 티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비드님이 이렇게 복장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분도 늘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시고 깍두기에서 이제 내장이 되신 만큼 이제 얼마나 많은 그 불량 비디오를 소화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불량 비디오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각자의 일정도 있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포비드님의 안부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둘의 안부부터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죠. 그렇죠. 네, 얄리님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휴가를 좀 빨리 갔다 왔어요. 벌써요? 네. 휴가를 빨리 갔다 와서 혼자서 자전거 타러 그 도쿄에 한번 갔다 왔어. 네, 그 아키하바라에다가 호텔을 잡아놓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하고 이제 연락을 한번 따로 해봤어요. 다른 유튜버 분이세요. 무적풍아륜님이라고 예. 그 레트로 게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형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일본이야. 아키하바라야? 이러는 거였어. 바로 똑똑똑 그랬더니 너 뭐야? 해가지고 만나서 하루 동안 같이 놀았었어요. 와 대박이다. 되게 신기하게 도쿄에 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에노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하고 딱 보서 인사를 딱 했는데 저희 뭐 그 레트로 장터에서 셀러로 나오시는 분 있어요. 두 분 내외가 또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4박 5일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가긴 했는데 비가 이제 또 우기다 보니까 한 자전거는 한 하루 절반 정도밖에 못 탔고 나머지는 뭐 우산 쓰고 우비 입고 그냥 놀러 다녔죠. 네, 혼자 놀았어요. 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자전거는 거기서 공수했어요? 아니면 가지고 갔어요? 자전거는 가지고 갔고 이게 요즘에는 자전거 이렇게 잘 접혀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용 캐리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원래 짐을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냥 딱 배낭만 메고 가는데 저 오랜만에 그냥 캐리어만 끌고 갔다 왔죠. 재밌게 놀다 왔어요. 짐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배송을 했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들고 가면 물어봤고. 그냥 공짜예요 그거. 아. 그 키로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되게
가벼운 자전거라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썰이 있다면은 이거 좀 풀어도 되는지 싶은데 이게 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안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수보호를 위해서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짝 궁금하게만 편집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게 이렇게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우에노 쪽 얘기하시니까 네네네. 아메요코 시장을 저도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백엔 술집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주가 뭐 100엔대에서 뭐 많이 비싸봐야 뭐 이제 1000엔 뭐 이렇게 된 그 술집 들어가서 딱 그 일본 가면 한국인들 국룰 있죠. 나마비루 나마비루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안주 뭐 먹을까 하다가 거의 스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지 딱 달라고 해가지고 스지 국물과 그 몇 점 먹으면서 이렇게 맥주 꼴랑꼴랑 마시고 정크님께서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포비드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나마비루랑 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두뇌 풀가동을 하셨거든요. 나마비루 네. 생맥주 생맥주예요? 비어잖아요. 맥주가 영어로 비루. 그거를 일본 분들이 비루라고 해요. 그 왜 야인 시대에서도 야 삐루 한잔하러 가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장군의 아들 막 이런 데서도 삐루. 맥주였군요. 삐루. 스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고기 그냥 부위인데 힘줄 같은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 소고기 무국처럼 네. 엄청 푹 삶아가지고 네. 그거가 이제 나와요. 국물이랑 같이. 그거였군요. 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네, 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이건 제 실수입니다. 네네. 아유, 감히 제가 내장님한테 그게 뭐예요? 침대가 감히 내장님한테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사실 맥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먹은 게 기린이었어요. 기린을 이제 맥주를 이제 생맥 해가지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와서 그 편의점에 기린 거 있길래 한번 먹었는데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게 내가 먹던 그 기린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맥주 종류는 생맥주가 더 맛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생맥주 기술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 맥주 중에 생맥주가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마시면 맛이 또 다르실 겁니다. 셋이 한번 괜찮은데 가서 한번 뭐 오늘도 좋고 끝나고 나서 먹는 것도 좋고 이따가 그런데 갈까요? 찾아가지고 먹는 것도 제가 물론 술을 못 먹기는 하는데 그런 분위기나 뭐 같이 안주 먹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얄리님이 지금 한 잔도 못 마시는 거.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은 먹을 수 있는데 맥주 한 잔은 먹고 얼굴이 시뻘개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를 불러서 가기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거의 입에도 안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가게가 좋은지 잘 모르긴 하는데 뭐 나중에 뭐 분위기 되면 좋은 데 가시죠. 아니 그 정크님도 술 엄청 좋아하시고 또 우리 비드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 조합으로 술집을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래서 나마비루는 이제 생맥주를 말하는 거고 스지는 이제 그냥 소고기 힘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먹었다는 거고 제 안부를 조금 풀자면은 제가 요즘에 이 불량 비디오도 그렇고 두 사람하고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레트로 라이브 이후에 일이 조금 좀 많았어요.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네. 계속 영화 리뷰하고 영상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외주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 레트로 라이브 이후로 사실 제가 약간 자금난을 좀 겪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외주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상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저번 주 금요일인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몸이 안 좋으셨나? 네, 그러니까 막 오전까지 괜찮았다가 오후에 이제 비드님이 방송을 킬 때쯤에 그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 먹고 그 다음날 거의 오후에 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금방 또 나와서 다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 한번 이 그 누적 피로가 한번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그냥 제가 혼자 하는 라이브 방송 못 본 지가 꽤 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7월 달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럼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네. 그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주무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새벽에 항상 인스타에 뭐가 계속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냥. 새벽 감성으로. 네,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하루에 한 3-4번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스타 스토리라는 게
그때 이제 올린 사람들이 앞으로 선두로 이제 나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나 몰랐는데. 유튜브랑 비슷한 시스템.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그게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앞에 이렇게 챙겨줘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항상 선두는 포비드님이에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조커 사진이 올라온 다음에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메시지야. 막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딱 그 플스 패드를 들고서 오늘도 파이팅. 막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죠. 아, 요새 파이널 판타지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다양한 그 포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스타를 본 다음에 비드넴 캡처를 찍어요. 아, 왜 그걸 캡처해요? 이 한순간으로 잃기엔 아까운 사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 있으면 캡처를 떠놓죠. 그게 증발하나요? 24시간 이후에 증발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들어가서 봐야 돼요. 뭐 올리시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가지고 요즘은 자기 그 사진에 올리지 않고 스토리에 올려놓고 그냥 사라지는 거. 아, 볼 사람만 봐라. 네, 약간. 근데 또 그게 보면 내 스토리를 본 사람들 그 닉네임이 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봤구나. 예, 누가 봤구나를 다 항상 올리시는 게 누군가를 저격하시는 글들인가 보네요. 없지 않아 있죠. 예. 무서운 사람이고. 역시 검은 옷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 조커는 뭐 어떤 글이었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 그 조커가 돈을 불태우면서 이런 돈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다크나이트? 네, 다크나이트. 그걸 올린 거예요. 맞아. 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크나이트를 더 좋아하시고 그 호아킨 피닉스가 나왔던 조커는 비드넴이 별로 안 좋아하셨을 확률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커 되게 좋게 본 영화라서 예. 오히려 DC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조커가 정말 제일 저한테 맞는 영화였어요. 사실 조커가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바람을 핀 줄 알고 자기 혼자 이제 그 흑화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대 사회를 좀 저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비드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사랑쟁이, 사랑중이에요, 그냥. 네, 러브러브 하죠. 항상 모든 게 다. 그냥 러브러브 석파천경거리 그냥 나가는 사람인데 그걸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포인트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으로 DC 영화 중에 제일 손에 꼽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정말 사랑은 근데 좋은 거니까 뭐. 저 사람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저희 중에서는 가장 애정을 이제 뭐라고 하지? 원하시고 그리고 표현도 제일 뭐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해서 그냥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포비드님의 안부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입으로 나가는 것과 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 생활은 다르니까. 외주일 하면서 이제 유튜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안부를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형님. 네. 최근에 뭐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면 라이브 방송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전에 했던 얘기 끌어놨을 거면은 뭐하러 새로 방송을 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정정하면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외주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4개월 동안 라이브 방송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장만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판타지 게임도 하고 있고 그 파이널 판타지 이제 게임 하면서 다시 영화 같은 거 좀 찍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좀 어떤 메시지의 주제의 영화를 하면 좋을까 지금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점점 저보다도 잘 알고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애들을 인도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 퇴물이라는 장르로 해가지고 한번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손자병법이라고. 네. 은퇴는 형님 한 40 더 드시고 고민하시고. 네. 지금 40은 한참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게 왜냐면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던 은퇴 시기보다 좀 앞당겨졌잖아요. 늦어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이게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40대 초반에
이 회사에서 자꾸 그치, 나가라고 못 버티지. 그렇게 압박을 주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한 그게 50대 때쯤에 있었. 아니 근데 어쨌든 정년은 정해져 있는 게 맞고 이제 거기서 제대로 존버를 못했으면 이제 나가야 너 나가 너 일 잘하는데 나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돈 줄 바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사회적 구조의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형이 고민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 영상화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형도 곧 40이고 예, 저희도 이제 곧 따라가서 40인데 형님이 은퇴해버리면 이제 동생들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그 애기들은 아니잖아. 제 메시지는 그거예요. 은퇴하지 말고 오히려 더 치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제 메시지라서 아마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먹어야 된다라는 장르의 아니 왜 은퇴를 왜 해요? 은퇴를 왜 해요? 해먹을 만큼 계속 해먹어야지. 지금 전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냥 나는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덤벼라 세상아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때쯤에 우리 이제 지인분들이 다들 이제 위기소침해지니까 의기소침.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 이게. 위기긴 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럼 난 은퇴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근데 아직 은퇴를 얘기하기 우린 너무 젊어. 그렇죠. 예, 너무 젊어요. 은퇴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류에서 밀려난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은퇴는 진짜 아예 이 일을 그만두는 거니까. 정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해야지.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물러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젊은 나이지 않나?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퇴물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정말 공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댓글 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너는 퇴물이라고 하기에는 정점에 서본 적도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근데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어보고 이제 내려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아직 정점을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너 지금 퇴물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고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도 저는 아직 퇴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퇴물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가. 제가 중학생 때 진짜 아침 등교하기 전에 무조건 500원 주고 펌프 한 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으면은 500원을 넣고 펌프를 하고 끝나고 펌프를 한 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펌프를 엄청 좋아했고 진짜 잘했어요. 그때 막 인천시 대회에 나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엄청 잘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펌프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입상도 하고 했었으니까 나름 시내에서는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뭔가 펌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같이 해도 그렇게 못해. 안 돼. 나 완전 퇴물됐구나. 비슷한 거라면 저도 사실 킹오브를 좀 그런 걸 느껴요. 절 봐주지 않고 20번이나 이겨버린 그 킹오브. 그게 제가 파주에 있을 때 킹오브를 좀 어느 정도 했어요. 파주 무릎. 예, 파주 무릎. 85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저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주에서. 85년도에? 예. 킹오브가 아니. 94부터 나왔는데 85년도부터 킹오브 때? 9년 전에? 예. 와. 게다가 나이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제가 8년 무슨 전에.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봐서 아무튼 85년도가 아니고. 85년생 중에서 예, 85년생. 예. 제가 그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은평구 쪽에서 한번 이렇게 연신내 오락실을 있고 그쪽에서 킹오브를 했었는데. 은평 연신 그러면 이미 K님이 꽉 잡고 있는 동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K님이 안 계셨고, 제가 얘기했을 때 K님이 안 계셨고, 그때도 아직 킹오브를 저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제일 잘하는 시리즈가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건 98이죠, 아무래도. 98 잘하시는 85년생 뭐. 같이 붙어봐요, 예. 뭐 나중에 킹오브 한번 붙어봐요, 진짜. 재밌겠다, 예. 아무튼, 근데 이번에 이제 킹오브 15가 나왔잖아요. 이제 15가 나왔는데, 내가 알던 킹오브가 아닌 거예요. 원래 내가 알던 킹오브에서 이 연속기가 안 들어갔는데, 그냥 다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네. 텀이 갭 차이가 있잖아. 거의 네. 20년이라는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했었을 때와 지금과 그러니까 게임 격게임의 시스템과 이런 게임 시스템들이 전 물리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얘네들도 그 시대에 맞춰서 게임이 발전한 거죠. 계속 거기에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기존 유저였던 비드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도 킹오브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입문의 장벽이 돼버린 거지. 내가 각 잡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98에서 지금까지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임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펌프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킹오브가 좀 생각이 똑같아요. 나더라고요. 펌프도 시스템이 바뀌고 곡도 바뀌고 이게 뭐 발로 밟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로직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하는 게 자체가. 그래서 아 내가 좀 태물이 됐구나. 킹오브 태물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좀 저는-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도 입상도 하셨는데 그때 뭐 대회 나가시고 뭐 그랬었던 건가요? 아, 대회에 나갔냐고요? 아, 대회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또 열심히. 본인이 느끼기에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고 느끼신 게 그러니까 아니라 우문한 개구리였던 거죠, 그때도. 근데 이제 은평구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이겼었던 거죠. 랭케 98 3개 뭐예요? 이올이랑 그리고 클라크랑 그리고 이제 켄슈였죠. 왜냐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아는 캐릭터인 만큼 다 이게 이미 머릿속에 분석이 있어요. 오늘 약간 복장도 시겐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네. 조금 있네. 필살기 한번 네. 써. 아니, 장풍 날리는 거 한번 멘트 한번 날려주시죠. 전 켄슈보다 바오 같습니다. 바오도 비슷하고. 바오? 네, 그 꼼시 있잖아요. 예, 알죠, 알죠. 어쨌든 뭐 킹오파 은평구를 점령했었다. 점령까지는 아니고, 아까까지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면서요. 아니, 점령이라고 말하면 제가, 평정했다. 아니. 은평구 짱이라면서요. 한번 붙어보죠. 그때 은평구 사람들이 계시면은. 진짜 한번 붙어봐요. 이거는. 은평구 대포십니다. 지금도 은평구에 사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비드nem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까지 아니, 은평구에서 1등이었다고 하셨으니까. 1등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은평구 짱이래, 이렇게 되니까, 그건 조금 위험하고, 그냥 웬만하면 이기는 사람 못 봤다, 이거죠. 그때 연신내 오락실이 2개였나 있었는데, 거기서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땐 이미 킹오브도 퇴물이었기 때문에, 진짜 올드 유저들은 98 자체가 퇴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94부터 한 유저로서는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저도 완성형은 98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 이후에 나왔던 2000이 더 좋습니다. 전 2002. 네, 2002는 좀 그래픽적으로나 타격감이 좀 딸렸지. 재미가 없긴 했어요. 네. 좀 필살기를 막 2번 연속 쓰고 막 이게 너무 재밌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2002는 그냥 스트라이커를 포기한 느낌?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하다가 계속 안 먹히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2002는 원래 98처럼 시리즈 끝나고 그냥 드림 매치로 하는 거라서 스트라이커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2000은 그래픽이 정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맞아. 그래픽적으로는 제일 좋았다고 하는 맞아. 거고, 13 저는 13 제일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13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고 만들었어. 그냥 근데 이제 13 그래픽으로 15 뭐 이런 식으로 차기작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13에서 14로 넘어올 때 그 도트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그게 이제 720p에 맞춘 해상도였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키우려면 다시 다 재작업을 해야 됐고, 요새 도트 쓰는 사람 없어. 그 작업자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3D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2000을 좋아했어요. 2000의 어나더 이오리도 너무 멋있었어. 바네사. 이제 기술표역이 있잖아요. 기술표 들어가든. 거기에 바네사가 이렇게 기술표가 있는데 거기에 나이가 써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바네사가 30살로 돼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30살로 돼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 30살, 와, 나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네사 누나보다 제가 나이가 벌써 7살이 더 많으니까 참.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드넴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평구에서 대단한 이제 킹오파 유저이기 때문에 이제 비드넴의 명성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한 때에 한번 그 대회를 한번 마련해서 타이틀 방어전처럼 타이틀 방어전처럼 가야죠. 좋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려고 했었던 오리지널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계를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판 원피스 실사판 예고편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등장하는 거무거무 이거 보고서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나 이거 좀 볼만할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 이 실사판 예고편이 나왔는데 이제 각자 본 소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비드님은 어떻게 보셨죠? 왜 자꾸 이런 걸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런 걸 할까? 예. 왜냐면 기생수나 아니면 바람의 검심은 정말 실사로 만들어도 사실 만화적인 요소가 좀 강하지 않아서 좀 이거 실사화도 나쁘지가 않은데 기생수 여기 팔에 막 기생수 들어가서 그래픽 나와가지고 막 칼로 막 자르고 남드시는데 말하자면 요소 적반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케일의 차이인가? 스케일? 드래곤볼이나 약간 그런 분류의 만화는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아 기생수는 캐릭터성이 없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실사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실사로 표현하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진다고 저는 해야 근데 될까요? 이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원피스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표현할 수 없는 건 전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아바타라는 영화나 요새 헐리우드에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다 오히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3D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각색하고 연출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중간 입장에서 비드님이 했던 얘기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냥 영화로 못 만들 걸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는 기생수나 아니면 이제 아까 예를 들으셨던 바람의 검심은 어느 정도 현실을 베이스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도 그 위화감이 좀 적은데 아 원래 시대극이든 현재 그 일상물이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피스는 아무래도 그냥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판타지인데 그거를 이제 현실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약간 불쾌한 골짜기들이 느껴진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불쾌한 골짜기가 맞지.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고인 메리오가 만화 원작에서 보면 되게 귀엽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티저 보면 인물들 나오기 전에 고인 메리오 얼굴부터가 양을 뭐 시체를 뭐 죽인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거는 어쩌자는 건가 거기서부터 예. 약간 비드네한테 뭘 느꼈냐면 그거 아세요? 그 개고기김? 서대문 개고기김? 구마적한테 얘기하는 그 엔진이라는 개고기김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쌍칼이 비겁한 수를 쓴다면 우리가 시체를 빼앗아 버릴 것이다. 되게 호전적이게 원래 대본보다. 아. 약간 지금 형님의 근데 그걸 진짜 봤어요. 솔직하게 그때 느꼈던 걸 말씀드린 거라 그냥 느끼신 건 솔직히 얘기하시되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시체를 못 나간다는 건 아닌데 네. 셌다. 아니 뭐 이제 그냥 자유롭게 하시되 혹시나 이 이후에 더 흥분하셔서 더 큰 걸 터뜨리실까봐 오늘 주제 딱 보고는 오늘 정크님이 날 매장시키려고 했나?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니죠. 아니 그거를 잘 얘기하면 근거 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본인이 매장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흥분해서 또 이게 격하게 얘기를 할까봐. 매장 당할 정도로 전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요? 이게 비드님이 저한테 신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편집할 사람이 그 정도 제가 걸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를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되셨어요. 계속 뭐, 하시면 네. 그럼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될까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긍정적인 게 전혀 없군요. 긍정적인 건 없어. 그럼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조로는 그래도 그 조로의 그 캐릭터성을 잘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지는 정말 잘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루피가 먼저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루피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솔직히 우섭 코 같은 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걸 억지로 늘리면 오히려 이질감이 더 느낄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루피가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는 되게 젊게 느껴졌는데 그 실사판 배우님은 너무 좀 늙어 보인다? 그런 걸 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그 이미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미도 솔직히 그냥 주황색 머리를 억지로 염색한 느낌이랄까? 그냥 차라리 그렇게 주황색 머리 하지 말고 정말 배우님한테 어울리는 그냥 좀
이미지로 좀 각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고 버기도 저게 정말 멋있다고 저렇게 표현을 한 건가. 의외로 버기는 해외에서 호평이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해서 좀 약간 그 옛날에 그것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알죠. 예, 그것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삐에로처럼 광대 공포증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의외로 좀 버기는 호평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기술 이름을 대니까 그만 이런 이제 거부감이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이거는 내가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예고편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얄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게 우리가 뭐 구성한 것처럼 되긴 하는데 저는 100% 와, 얘 기대된다,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은 조금 봤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거부감 들죠, 저도. 근데 뭐 그래픽 해왕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고익 메리오라든지, 근데 저는 오히려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림에서. 근데 거기서 확실히 나무로 빼빠라 친다고 그러죠. 예, 빼빠를 쳐서 약간 각지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실제 배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나쁘지 않네? 불쾌한 골짜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예고편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되게 보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예로,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망할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좋은 자극이라든지 좋은 영향이나 좋은 사례로 남는 그런 그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리고 루피가 좀 약간 늙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루피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약간 좀 호감형이야. 배우 자체는 약간 호감형이었,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나미는 솔직히 저도 그거는 인정 못 하겠어요. 약간 좀 가발 뒤집어 씌워놓은 느낌은 있어. 예. 그리고 뭐 우섭도 얘기했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코어 같은 것도 제대로 한 것 같고, 뭐 조로도 마찬가지고 상디도 그렇고 뭐 버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잠깐 실루엣으로 나오는데 고무고무 하면서 이제 날리려고 할 때 거기 하트 해적단의 알비다가 이제 실루엣으로 뚱뚱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악마의 열매를 먹고 이제 좀 이뻐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그게 나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알비다는 조기 퇴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8편인가? 네, 알비다를 그렇게 살려줄 만한 그 요소는 없어요. 지금 루피 해적단만 챙겨줘도 부족한 러닝타임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일단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감정을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예전에 그 인어공주, 여러분들이 흑어공주라고 부르는 그 디즈니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카우보이 비밥 그 넷플릭스 버전 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보셨나요? 저는 안 보셨죠? 네. 저는 끝까지 봤거든요. 그때도 느낀 건데, 뭐냐면 이 예고편만으로 판단이 안 서는 게 있어요. 카우보이 비밥이 그 예고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깔 났거든요. 저 그렇게까지 비주얼적으로 잘 살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 비벼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본편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기대했던 거 너무 다른데?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제가 너무 실망했던 부분이 비숍 부분인데 배우 캐스팅도 너무 아쉽고, 제가 그래서 그거를 리뷰하려다가 내가 나서서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는데 나까지 나서서 더 욕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이게 리뷰를 결국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그 본편을 막상 봐야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 보류를 하고 싶은데,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원피스의 실사판이라고 해서 그 주황머리, 노랑머리, 그리고 파랑머리 이런 거를 굳이 다 재현할 필요가 있나. 코비도 분홍머리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르게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총천연색의 머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 조금 거부감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은 머리에 그냥 안경 쓴 찌질한 남자애가 제가 코비예요 해도 실사판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샛노란 그 노란색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그냥 금발 머리에 있는 애가 나는 상디야라고 해도 그냥 상디처럼 양복 잘 입고 캐릭터성만 잘 표현하면은 상디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표현력이 너무 만화적으로 간 거는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얄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고잉 메리호를 좀 더 리얼하게 가는 거였으면 사람들도 더 리얼하게 좀 가지고 그냥 진짜 있을 법한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런 해적들처럼 좀 해진 옷 입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반딱반딱한 새 옷에다가 막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그런 게 조금 그런 디테일 면에서 아쉽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드래곤볼이라고 생각해요. 손오공의 머리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면은 그게 웬만한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머리이기 때문에 떡죽머리지, 그냥. 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 각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큰 이질감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이제 실사로 나왔을 때 4부를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스케의 그 리젠트 머리도 만화랑 똑같이 살리는데 그것도 좀 어색했고 그리고 그 조타로라는 캐릭터를 보면은 모자랑 머리가 혼연일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작 존중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제 현실로 왔을 때는 굳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연기를 잘하고 캐릭터 메이킹을 잘하면 굳이 외향을 막 완전 빼박으로 해놓지 않아도 그 캐릭터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비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괴가 비슷하긴 한데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자체가 장르랑 주제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이질감이 덜하고 그리고 이제 판타지나 이런 걸로 가면은 조금은 힘들다 이건데 그런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에 20세기 소년. 이거 실사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물론 내용 자체는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라서 그렇긴 하지만 일상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공상과학 판타지 세계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싱크로율도 굉장히 비슷했고 이렇게 없는 걸 만든 작품이 아니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건 되게 좋았던 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불쾌한 느낌을 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할 때 최대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그게 전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가 그렇게 막 우리가 이 캐릭터가 이렇게 생겨야만 해 하는 비주얼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하정우가 나와서 갑자기 내가 누구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색을 해도 지옥의 그 비주얼만 잘 구현해내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나라 웹툰들이 이제 비드넴 같은 이제 그런 기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편이죠. 네, 실질적으로 웹툰 연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웹툰 연재를 할 때 그런 지침을 좀 듣는 편이라고 해요. 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디어 믹스화 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은 그런 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를 기반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고, 그래서 물론 외국에서도 좀 비호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원피스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게. 이게 진짜 큰 게 그거죠. 웹툰은 유명해도 솔직히 제가 안 보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웹툰을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실사화로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웹툰 같은 경우엔 영화라든지 솔직히 신과 함께 그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 1000만 명 중에 웹툰 원작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원피스 같은 애들은 너무 유명해. 안 봤더라도 그 캐릭터가 어떻게 생긴지는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동네 이자카야나 그 인형 뽑기만 가도 거기에 순 원피스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우리나라 라면집 필수 요소 원피스 피규어예요. 근데 어떻게 생긴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실사가 나오니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또 비드넴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또 하나 있나요? 한 가지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그 실사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고잉 메리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사화도 만들어서 귀엽게라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얼굴 같은 거를 근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저희가 얘기했던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비드넴은 근데 이제 그 아까 나미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따라가는 그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고, 아, 네네. 예, 근데 또 이제 고잉 메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작을 벗어나는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원작 그대로를 최대한 따라가는 실사화가 좋나요? 아니면은 원작이 파기되더라도 아예 그 감독의 의도와 이런 걸로 새로 다 비주얼을 재정립하는 게 좋나요? 그렇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제 질문이 극단적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만약에 아니 뭐 아니면 도가 적당한 아니라 타협은 있- 예, 예, 예. 만약에 그런 그 거는 흐름이 이제 실사를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원작에 더 충실하냐, 네. 아니면은 그냥 현실에 더 기반으로 하냐,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원작을 두고 했을 때. 그거면은 이제 후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적당한 생각을 타협.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그 두 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네. 저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해서 아. 예, 여쭤본 겁니다. 아무래도 원작도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 원작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실사화되는 게 이게 조금 원작한테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더 망가질 바에는 새롭게 창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쪽이 더 크긴 해요. 옐리가 말했던 그 고잉 메리오 머리 부분이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중재를 하고 싶었어요. 예. 예, 예.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원피스는 사실 저희가 뭐 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이야기가 최선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본편이 나와 봐야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원작 재현을 잘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혹시 원피스가 8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또 뭐 각자 채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불량 비디오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피스 같이 요즘 헐리우드에서 이 일본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런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일종의 꼼수 아닐까요? 꼼수. 꼼수 아닐까요? 그냥 뭔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어설픈 거 하니 안전빵으로 가겠다라는 그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안전빵. 안전빵. 그리고 일단 이게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어그로도 끌잖아. 일단은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이름 있는 거잖아요. 이름 있는 거고 어그로도 끌고 그리고 이거를 만일 뭐 오다이치로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오다 센세가 난 이거 실사하면 안 돼. 그랬으면 난 내 만화가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만화 코믹스로만 나가야지 아니면 게임 조금 내가 양보했다 그래 게임까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실사 어쨌든 그 사람의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오다이치로가 그 선정했던 캐릭터별 국적 그것도 거의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된다는 건 이 사람한테도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소리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망하든 안 망하든 어쨌든 그런 게 나왔잖아. 나와서 돈을 어쨌든 원작자한테 가져가겠죠. 물론 이미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원피스라든지 다른 그냥 연재주인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더 좋은 작품과 더 좋은 그런 작품성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또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봐요. 그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결국엔 다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비드넴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제가 빨리 이 이야기 조금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일본에서 실사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영화로 하는 판권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특히 유명하지 않은 작품일수록 되게 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올드보이를 그 판권을 따서 영화를 만들 때 원작자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싸게 팔았고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드보이가 거의 전 세계적인 명작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일본 내에 약간 그런 방침이 생깁니다. 외국에 자기네들 판권을 넘길 때는 좀 더 비싸게. 근데 국내는 좀 더 싸게. 그래서 더 많은 실사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일본에는 그 제작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 때 원피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출판사, 장난감 회사, 그 다음에 음악회사 이런 회사들이 각자 모여서 이제 투자금을 출조를 하고 그 투자금에 따른 그 지분에 따라서 그 작품의 흥행의 수익을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작가예요.
원작자가 제일 적게 먹어요. 그래서 사실 귀멸의 칼날이 엄청 잘 됐을 때 귀멸의 칼날 작가가 번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했지만 그거는 사실 제작위원회가 가져간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원래 워낙 많이 벌긴 했지만 이제 작가가 번 돈보다는 그 외 사람들이 번 돈이 더 많다. 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의 그 뭔가 판매량이 낮아질수록 하는 게 실사화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걸 끌어올려서 부스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작위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원피스는 사실 그럴 만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유롭게 투자도 더 받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이런 일본 실사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얄리가 말한 것처럼 돈 때문이고 돈이죠. 예, 근데 그 돈 때문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래도 기왕이면 만드는 김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일본 서브컬처계가 많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 맞아. 애니메이션만 봐도 그냥 팬들에게 팔리는 정도면 된다. 이게 좀 세서 물론 뭐 애니메이션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얘기 들으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화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옛날 옛 향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그림과 스토리와 참신성은 지금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비할 때는 안 되거든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안 팔리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기도 해서 제작사 말고도 이제 그 즐기는 팬들이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씹덕 문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벗고 막 한 남자애가 여러 여자애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이런 작품이 아닌 이상이야 판매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안 만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세계물이 아니면 안 보기 때문에 이세계물을 만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시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임 체인저가 나오기보다는 좀 더 계속 아까 말한 안전빵에 좀 더 중심을 두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얄리님하고 이제 같은 이제 안전빵도 속하기도 하고 만들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신작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까지 완전 새로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웹툰 자체가 스토리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도 이렇게 제작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미의 세포들이랑 그리고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렇게 두 작품이 있는데 유미의 세포들은 아무래도 스토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웹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드라마에서도 비슷하게 느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장성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구나 그걸 좀 생각하고 느끼게 됐었죠. 안전빵.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빵과 그리고 제작하기 더 쉽다. 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네. 좀 이제 저희와 다르게 감독을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감독을 했잖아. 근데 생년에 유튜브에 생년회를 검색하세요. 남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난 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 우린 셋이 사랑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단어입니다. 저한테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근데 예.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쨌든 감독을 되시려고 하고 있고 예. 그걸 꿈꾸고 계시니까 네네. 그런 입장에서 네. 이런 이제 웹툰 실사화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오리지널 창작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본인도 좋은 원작이 있으면 가져다 써서 그걸로 그 만약에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하고 싶어요? 물론 전자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알다시피 드라마나 영화라는 게 내 감정대로 가는 것보단 다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많은 스태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후자가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이 시점에서 본인이 네. 그런 이제 웹툰이나 만화를 기반으로 네. 이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네. 어떤 작품을 실사화하고 싶으세요? 이건 진짜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던 거라. 지금 벌써 화색이 달라졌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창세기전 아닐까요? 아니, 창세기전은, 상세기전 금지. 창세기전은,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드는데. 약간 옛날에 그 돌킨 작가처럼 이 반제장 영화로 너네 못 만들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일단 그 정도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지원을. 아니라고 넷플릭스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예. 그게 마음에 들면 사갈 수 있지. 뭐 해외에서도.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사갈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스케일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왕좌의 게임이나, 아니면 진짜 반지의 제왕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느낌에서는. 맞아, 그 예. 느낌이긴 해. 이 국내에 정말 조그마한 우리 한국의 어떤 옛날 20년 전 대작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한다? 아직까지는 이게 꿈 같아요. 제 느낌에서는. 그냥 너무 현실적이었나? 아무튼 너무 꿈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가요? 그 웹툰 중에 호라고 있어요. 호? 예, 호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제목이 호고 주인공도 호예요? 네. 그거를 호예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예. 호예요. 근데 그 친구가라고 하니까 주인공 이름하고 바로 넘어가는 줄 알고 제목을 얘기 안 해주신 줄 알았잖아요. 그 웹툰 제목이 호고 극중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호예요. 호화 아줌마네? 예? 아니에요. 뭐 하시죠? 아닙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아무튼 이제 이 청각 장애인을 갖고 있는 호가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이제 뭐 러브 스토리 뭐 그런 웹툰인데. 역시 러브. 예. 역시 라브. 예. 근데 그게 제가 말 표현을 지금 잘 못해서 그렇지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라서 그런지 되게 심오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웹툰은 정말 원작도 그냥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에요. 얄리가 말한 라브든 아니면은 뭐 연출에 있어서 예. 이 작품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그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원작의 매력 말고 형님이 그걸 실사화로 하고 싶은 그 리즌, 이유. 그렇게 큰 거는 사실 없고 그냥 이 만약에 정말 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좀 더 청각 장애인의 이 어떤 삶에 대한 이제 좀 힘든 점 그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죠. 예. 그래서 전에 생년의 다음에 찍었던 게 실제로 청각장애인 웹툰이었어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목소리 형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이제 판타지물이었는데 이 여주인공이 귀가 안 들렸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귀가 들리는 그런 이제 판타지 웹툰을 만들었었는데 재밌네. 네, 제가 좀 뭐랄까 제작비 문제가 좀 있어서 만들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어요. 아쉽네요. 네. 펀딩 한번 하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게 한 5화까지 있어요. 네. 그 제목이 뭐죠? 필담용 필존 노트라고 해가지고 말이 언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트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담이라는 건데 이거 필존 노트가 이제 필요한 존재 그걸 줄임말이었어요. 필담이란 게 그냥 그 외에도 그냥 대화 그쵸? 대신에 글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필담이라고 하니까요. 예, 맞아요. 네. 예. 그거를 지금 검색하면 나오나요, 유튜브에? 저조차가 검색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올라가는 있나 보네요. 그쵸. 내리진 않았어요. 그럼 있겠네.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내면 살짝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조심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걸 보시고 이제 뭔가 킹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드넴을 데려가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거나. 네네네네. 그러면 얄리는 이제 뭘 실사화할 수 있다고 하면 실사화하고 싶죠? 저는 제가 실사하고 싶진 않고, 네.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해도 어린 친구들서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고스트 바둑왕. 요거는 애니메이션, 그 드라마로 만들어도 약간 현실성이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고, 대신 거기에 좀 판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대리바둑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우리나라한테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연출을 약간 좀 공포스럽게 하면서도 약간 코미디로 가면서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진짜 주인공이 스스로 바둑을 두면서 겪는 그런 고뇌와 또 우리나라 또 바둑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도 이거는 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판권 사서 해도 되게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옛날부터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엔딩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아, 그쵸. 엔딩이 이제 알파고와 그치, 대결을 그치. 해야 됩니다. 그치. 네, 그런 거 있지. 주인공이 어. 이제 사이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 이제 알파고와 대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 알파고를 이겨먹는 그런 스토리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그 원작에서도 한국 팀한테 깨끗하게 지고 끝났으니까 알파고한테 지는 엔딩으로 가던가. 예. 뭐, 재밌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무난하죠, 그죠?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작품이긴 한데 네. 그게 좀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일본색이나 이런 것만 좀 더 덜어내면 네. 사실 바둑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좀 매니아가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 분들. 이거 고스트바스가 이거 괜찮은 소재입니다, 정말.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바둑을 잘 몰라서 뭘 어떻게 둬서 이겼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만 조금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타짜 저 섰다 모르는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약간 요런 그럴 수 느낌. 있죠. 예. 그게 그러니까 판 돌아가는 것만 잘 그치, 그치. 설명을 해주면 그치. 설명충이나 밑에 이제 막 한자로 뭐 띵띵 해가지고 나오고 뭐 이러면. 그러면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 바둑 영화 있지 않나요? 그 정우성 신의 한 수. 주연의. 아, 그게 근데 신의 한 그거는 수인가요? 제대로 된 바둑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바둑을 미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좀 나가리 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이병헌 씨랑 그 유아인 씨랑 그 실제 그 바둑 기사님들을 모티브로 해서 있구나. 그 승부였나 그 있거든요. 그게 나오려다가 유아인 씨가 최근에 그게 터져가지고 그 봉인된 영화인데 그게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바둑 기사님들 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창호 구단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의 그 명승부를 그걸 재현한 거예요. 재밌겠네. 네. 근데 이거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나올 수 조금 있죠. 그냥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재촬영하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개봉 직전이었. 힘들지. 냅둬야지, 못 해놔야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나중에라도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를 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겠네요. 아니면 뭐 OTT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미 넷플릭스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미 뭐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손해볼 일은 없네. 끝났네. 뭐 이미 다 윈윈이네. 뭐 그렇죠. 이미 끝난 상황이긴 해서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실사화가 하나 있습니다. 닥터 슬럼프. 닥터 슬럼프 일상물로. 네, 은혼처럼 아예 그냥 그 느낌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아라레가 원래 1권에서 보면 그렇게 짜리몽땅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 그 비드님이 좋아하는 장나라님 캐스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 장나라 갑자기?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시트콤처럼 해서 그 펭귄 마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로봇들도 CG하기 좋고 아니면 그냥 인형 옷 입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조금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해가지고 좀 그냥 유쾌하게 만들면 그냥 이렇게 좀 컬트적으로 인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너무 실사화라고 해서 그런 현실 기반으로 한 것들보다도 이런 좀 재기발랄한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긴 하지만 저는 원피스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좀 나중에 가서 좀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 배트맨 이런 거 저희가 아는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나오기 전까지 다 그냥 개그였어요. 정말 멋진 감독들이 정말 멋지게 잘 연출을 하면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나중에 가서 좀 더 멋진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도전 자체는 아름답다. 다만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안 좋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두 분 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각자 더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타워즈. 네, 스타워즈 이제 곧 아소카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기반을 했던 게 실사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거 나오고 나서 비드님의 그 분노력을 한번 또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예 안 보시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아소카 모실 수도 있어요. 아소카 아실 거예요, 근데. 아니, 몰라요. 그 뭐야 아나키 스카이워커의 파다완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머릿속에서 점점 지우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를. 지우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모르시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닌데 관심이 없어지고 지고 있어요. 진짜. 자, 형님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엄청 실수하신 게 아니라 네. 방송에서는 형이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알지만 모릅니다라고 해주시던가.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중간에서 진짜 모르시는 줄 알고 지금 얄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약속해요. 다음부터 알면 아는 건 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던 정말 캐릭터였는데 제가 이제 스타워즈의 이런 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고 있다 보니까 존재는 기억나는데 제가 어떤 애였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그렇게 하면 이 멘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얄리 멘트부터.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멘트 때문에 얄리님까지 죽일 뻔했네요, 제가. 대량 살인마. 죄송합니다. 예. 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원피스가 실사가 좀 부정적이었다고 해가지고 실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도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실사는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 갑자기? 예?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사가 이제 나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실사는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그 드라마나 영화 계속 스태프들이 망하지 않고 안전빵을 위해서는 계속 나오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원피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8월에 그러면 원래 안 보려고 했거든요. 괜히 1화만 봐요. 1화만. 1편만 보면 막 나오잖아. 그럼 1화만 보고 한번 그때도 변함없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할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것도 찍먹해도 관대하게 보는 눈과, 그리고 나는 진짜 원래 또 스타워즈만큼이나 원피스 엄청난 팬이셨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 집에 원피스가 지금 현재 나온 것까지 다 있는데 가져갈래? 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그 만화책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다 정리하셨죠. 어쨌든. 다 정리했죠. 분석 경유였나요? 네. 책을 불태웠나요? 다른 분한테 양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한테 넘겨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피스의 진짜 완전 골수 팬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대함보다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뭐 이런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걸 봐줄 때 그래, 아유 귀엽네, 고생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관대하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고편만 딱 봤을 때는 그 라스트 제다이에 대한 분노만큼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구나.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비드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워즈의 이제 새로운 시퀄들을 무지무지하게 증오하고 계십니다. 특히 라이언 존슨이 찍은 라스트 제다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언 존슨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실 정도로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비드넴을 화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스트 제다이가 왜 싫어요부터 물어보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개인 방송에서 물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거를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량 비디오는 화내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